약사님, 목에 약간 뭔가 걸린 듯하고 이게 걸리니까 캑캑거리면서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뱉어진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목에 매실 같은 씨앗이 걸렸다 해서 매핵기라고 해요. 아, 매핵기. 매실 같은 핵. 그래서 매핵기라고 많이 부르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이 바나호박탕을 사러 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오늘 매핵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게요. 네네. 매핵기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이 답답해요. 음. 그게 매실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손뭉치가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가래 같은 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뱉어도 다시 또 생기고, 또 삼키려 해도 다시 또 생기는, 그게 없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몇 개월씩, 또 어떨 때는 1년 이상씩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매핵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러한 매핵기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고 신경성이다 해가지고 신경성 후두염약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약을 처방해서 먹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때론 아주 고질적인 경우에는 신경안정제라든지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간혹 바나후박탕이라든지 어떤 한약을 먹고 나서도 다시 재발됐다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사실 이런 분들은 이걸 낫고 싶어가지고 계속 힘든 걸 겪으면서 병원을 다니시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낫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매입기라는 현상이 사실은 마음이 거슬려서 신경을 쓰고 마음이 힘들면 다시 재발하는 증상이라.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죠. 네.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 또는 친구하고 싸웠어. 그럼 소화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것이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거야, 아니면은 한 번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도 다시 차지 않는 거야? 원래 반복되죠. 그런 것처럼 이 매입기라는 것 자체도 방금 말했던 채기처럼 마음이 거슬리는 일이 있었을 때, 특히 화를 참고 억제하거나 어떤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참고 억제하고 생각했을 때 그 기가 활발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니까 이게 잘 고쳐지지 않은 거죠. 네. 가령 남편이 암에 걸려서 오랜 동안 투병을 해야 해. 그러면 부인은 초기에는 되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계속 지치겠죠. 그리고 남편은 계속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짜증을 낼 것이고, 이거를 계속 받아주다 보면 어느새 이 부인 마음이 거슬려도 참고 억제해야 되고 또 마음이 힘들어. 이러면서 이런 매입기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즉 화를 참고 억제했을 때 우리 인체는 간의 기가 뭉치게 되고, 네. 이 간의 기가 뭉치면은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위장에서부터 소화액이 나오고 담즙이 나와야지만 위에 있는 내용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담즙이 나오지 않으니까 위장에 자꾸 정체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활발하게 내려가지를 못하고 위에 음식물이 상부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또 아랫부분이 딱 닫혀있지 못하고 약간 열리게 되고, 그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열기하고 위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식도를 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열기가 상체로 이렇게 쳐오르면서 폐 부분에 열이 차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폐가 건조해지고 입이 말라지는 거죠. 더구나 이 점액질이라는 것은 분사가 돼야 되는데 열에 의해서 제대로 분사되지 못하고 이게 뭉치면서 껄쭉한 가래 같은 담을 만들게 되고, 이게 이 성대 부분에, 즉 후두 부분에 정체되면서 마치 가래가 여기 걸려 있는 것처럼 캑캑거리거나, 아니면 다래끼 같은 씨알 같은 게 눈에 있으면 굉장히 거슬리듯이 후두 점막의 안쪽에 이 씨알 같은 게 있으면서 뭔가 걸린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즉 간의 기가 뭉치면서 그 열기가 상체로 오르면서 가래담이 끈적하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다래끼 같은 씨알이 이 목에 맺혀 있는 것이 매입기 증상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지금 제일 처음으로 신경성,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간이 뭉치고 기가 긴장되고, 울체되고, 네. 그러면서 담즙이 분비가 안 되니까 이런 소화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열이 위로 오르게 되는, 그러면서 여기에 가래담이 생기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열기가 식도 부위로 올라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인후부 자체에 열이 팽창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는, 그리고 점액질 자체는 여기에 걸려있는 듯 또는 다래끼 같은 씨알이 걸려있는 듯 느껴지는 것이 매입기 현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치료 방법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인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하니까.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먼저가 마음이 거슬려서 간의 기가 울체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울체된 간의 기를 풀어주는, 즉 우라와 울기를 풀어주는 약초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기순환이 활발해지게,
우리가 간의 기가 울체되면 복강 내부 전체의 기가 순환이 안 되면서 습이 정체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체된 수분의 순환을 활발하게 돌려서 기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또 활발하게 돌려주고, 그러면서 상체의 미약한 열에 의해서 가래담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가래담을 풀어서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에 몸이 약간 허약한 사람은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몸을 보호하는 성분이 약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기관지가 너무 건조한 사람은 맹문동이라든지 천문동, 지모 같은 폐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간의 우라가 심해서 간에 열이 많다라고 느껴지면 백작약이라는 약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오래되어서 이 기 정체가 아예 담족처럼 굳어져 있다면 이거를 풀어주는 약초가 상초를 풀어주는 약초, 중초를 풀어주는 약초, 또 하초를 풀어주는 약초가 각각 들어가야지만 이걸 완전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치료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한약으로 뭔가를 맞는 처방을 받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바나 후바탕을 드시거나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면 PPI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위산 억제제를 주죠. 이런 것들로 좀 나아졌다, 괜찮아졌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왜 괜찮아졌을까요? 우리가 바나후박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보면 이 가래담을 약간 삭혀주는 성분하고 이 복강 내부의 기순환을 좀 촉진해주는 거, 그리고 이 상체 허혈을 약간 내려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약자들이 단순히 병의 초기에, 즉 소화도 식욕도 대변도 다 정상인데 목에 매기가 잠깐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는 바나후박탕을 먹으면 되게 이 가래담이 풀어지면서 되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나후박탕이 맞는다 싶어가지고 자주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근본 원인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기순환이 안 되고 자꾸 뭉쳐지면서 병이 고질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바나후박탕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처방이지 근본 원리를 고쳐주는 처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PPI를 먹거나, 즉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거나 또는 위운동 촉진제를 먹으면 이 매익기 증상이 좀 덜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산분비를 억제하면 위장 자체의 열이, 즉 우리 인체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산이 나와야지만 제대로 움직여지면서 이게 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산분비 억제제를 쓰게 되면 위산이 아무래도 덜 나오다 보니까 위장 자체에 열이 덜 생기면서, 즉 열에 의해서 팽창되어서 가래가 만들어지거나 다래끼 같은 씨알이 만들어진다겠는데, 이 열이 덜해지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위운동 촉진제로 위장의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다 보니까 위로 역류되는 부분이 덜해지다 보면 이런 매익기 증상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근본 치료는 아닌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뭐 병원 처방이나 아니면 바나후박탕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제대로 된 치료법이 아니니까 사람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셨네요. 그렇죠. 근본 치료는 사람 각각에 따라서 또는 병의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처방을 해서 몸의 기가 완전히 순환이 되고 혈액이 제대로 차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거슬리는 일이 또 자꾸 반복되다 보면 다시 기가 울체되면서 똑같은 증상은 반복될 수 있죠. 그래서 매익기를 치료할 때는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했던 원리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마치 자동차에 찌든 때가 끼어 있으면 조금만 무리해도 차에 열이 발생하고 좀 순환이 안 되면서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자주 된다면, 우리가 한약으로 제대로 치료를 하여 이런 찌꺼기를 녹여주고 기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면 웬만한 스트레스 정도로는 병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덜하겠죠. 그래서 오늘 약사님께서 매익기란 뭔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일반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매익기라는 이 단순한 증상이 사실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반응이고, 마음이 거슬려서 또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참고 억제해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만성적으로 자주 재발되는 매익기라는 고질병에 동양의학으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